스타트 이어에서 생각하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이 기술적 분석, 이 스타트 이어에서 얘기하는 이 기술적 분석은 시중에서 얘기하는 기술적 분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심리적 분석을 따로 별도로 이제 생각으로 떼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리적 분석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만 다루려고 하는 거지.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 이거는 이제 두선백과에서 정의해 놓은 거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주가와 거래량의 과거 흐름을 분석하여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두선백과 사전 만드는 사람들이 정의를 내린 거지. 근데 나는 이제 이 주가는 동의를 하지만 이 거래량은 동의를 못 한다는 거지. 기술적 분석에서 거래량은 빼야 된다 라는 생각인 거고, 이 거래량은 심리에 워낙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리적 분석으로 뺀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한번 읽어볼까? 전통적인 증권 분석 방법으로 과거 주식의 가격이나 거래량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주가 변화의 추세를 발견해내어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주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가정 아래에서 출발하며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의 과거 자료를 도표 등의 수단으로 정리하여 주가 변화 추세를 찾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다. 주가는 항상 반복하여 변화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가 나쁜 기업의 주식이라도 주식의 매매 시점을 잘 포착하면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분석으로 과거의 주가나 거래량 정보를 이용하여 일정한 추세가 시작되는 시기를 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 바이 라인 전부 다 일단은 잘못된 말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넘어갈게 그냥. 네. 이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고 이제 틀린 부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재무 상태가 나쁜 기업의 주식이라도 주식의 매매 시점을 잘 포착을 하면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분석을 막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거든. 이 기술적 분석에 굉장히 일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의 매매를 하는 거지, 사실. 근데 그 사람들 역시도 재무 상태를 아예 안 보냐?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야. 그리고 주가는 이제 항상 반복을 하는 이 변화의 속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역사는 반복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배우는 게 좋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역사는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게 과거의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발견이 돼 왔던 거지. 그지? 그래서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역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도 뭐 이 반복이라는, 주가는 항상 반복된다, 이렇게 이 주가를 바라보고 분석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 패턴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는 거지. 이 기술적 분석가들은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일반 대중들도 알아보기 쉽게, 또 내가 이제 투자하는데 유용하게 써먹으려고 하는 거고. 특히 뭐 이 부분은 거의 압권인데, 이 두선백과에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좀 전에 내가 이제 싸운 이 양반 같은 경우에도 이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기술적 분석에 어떤 한계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오류거든. 그러니까 내 매매법이 옳고 상대방 매매법은 그르다.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매매하지? 또 저 사람은 어떻게 매매하지?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매매할까? 이 모든 생각들을 전부 다 하고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러니까 스캘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존나 깔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매매를 할까? 오늘 하루 일과가 빵 시작을 했어. 그리고 장중이야. 또는 장이 끝나기 바로 직전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식의 매매를 가져갈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고 스윙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인 거지.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단타를 때린다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거든. 이 한 달 이내에 뭐 단기 투자를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 중장기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장기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어떤 보조 지표를 어떻게 써먹냐 뭐 그 차이도 있고 뭐 사람들마다 보는 모든 지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표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일봉을 보겠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일봉을 본다는 얘기는 오늘 사거나 오늘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만 주봉 역시 이 주봉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이 주봉을 보는 사람이 오늘 내가 사겠다, 오늘 팔겠다,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뭐 주봉을 본다? 그건 조금 좀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지? 월봉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차트를 얘기를 할 때는 일봉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 주봉에도 보조 지표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MACD 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있지만 MACD나 스토캐스틱 모두 다 이렇게 공유를 전부 다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지. 결국에는 봉차트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주봉이나 월봉을 가지고 내가 어떤 보조지표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오늘의 주가가 좀 높다 낮다 이 판단 근거로 좀 쓰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매매 근거로 쓰려고 한다? 이건 조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한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 기술적 분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지, 솔직히.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일단은 좀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너처럼 너의 지금 모습이 좀, 상당히 위험해. 내가 보기에는. 위험해.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잘못된 생각. 근데 내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초보 가이드, 뭐 왕초보에도 있지만, 초보 가이드에서 내가 항상 보여주는 그림이 있잖아. 나만 생각하면 안 돼.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상대방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내가 스윙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스윙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에는,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할까? 이 사람들이 차트를 진짜 전혀 안 볼까? 이런 생각들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이런 오류를 백과사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백과사전 자체가 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사실 이 백과사전에서 얘기하는 이 과거의 추세나 뭐 패턴이 반복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이 경제 상황이나 고객의 심리 변화 등이 미래에도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가정.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 이거. 이게 비현실적이다. 그럼 과거 공부, 히스토리를 뭐하러 공부하냐는 거지.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좀 전에 너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의 주가를 얘기를 할 때,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화약품이라는 이 종목 하나를 봤을 때, 이 오늘의 가격, 종가 이 14,950원이라는 이
2021년 8월 29일자 기준의 종가는 어떤 종가냐면 과거의 모든 히스토리와 미래에 벌어질 모든 예측 가능한 모든 호재와 악재, 그게 반영된 가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 네. 그게 오늘의 종가라는 거지. 이 동화약품의 오늘의 종가는 뭐 올해 실적이 좋아질 전망이다. 그 가격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이 기본조건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그 예측 시스템 있잖아. 특히 여기에 나오는 네이버에 보면 예상되는 실적이라는 게 있다고. 예상 실적이라고 하지.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사실. 아무 종목,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종목 네가 들고 있으니까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대해서 재물을 보잖아. 이 기본적 분석가들 얘기야. 재물을 보는데 이 재무 뭐 주당 배당금은 요 정도 줄 것 같고, 요게 굉장히 위험한 숫자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 중간 배당 줄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 그 1, 4분기 때 누가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2020년 말이니까 2020년 뭐 1월 1일, 1월 30일 뭐 한 그때쯤에 이 주식은 중원배당을 무조건 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예측이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면 이제 더 주는 거니까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이제 발생을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제 내일의 주가가 또 변동이 일어나고 하는 거니까. 오늘 시점 기준에 시중에 나온 모든 얘기들이 전부 다 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반영이 다 돼 있다. 그거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예상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과거에 이랬으니까 오늘 뭐 내일도 그러지 않을까요? 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좀 경계하는 편이라는 거지. 최대한 철저히. 그래서 오늘 뽕이 어떻게 나왔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풀어나가는 게 어쩌면 결과론적인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제일 안정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안정적으로 주식을 운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제 정의, 그 다음에 그 한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오류를 시장에 이제 이렇게 이 두산백과 사전에 이렇게 노출을 딱 시키면 뭐가 생기는 거냐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기회라는 거야, 기회. 내가 항상 얘기하는 이 기회가 이런 데 있다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이 사람이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주식을 막 계속 해보면 이 사람이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을 거라고. 틀린 부분이 이렇게 존재를 할 거라고. 그러면 이 틀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내 매매법에서는 없애면 된다는 거지, 사실. 내 매매법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 내 매매법에서는 저 틀린 부분은 좀 없애버리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들 중에 always 잘 맞는 얘기, 그 얘기만 갖고 와서 내 매매법을 완성시켜버리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보든지 간에 네가 이제 시장에서 어떤 얘기를 듣든 어떤 걸 보든지 간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식에서는 특히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내 매매법을
조금씩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정의, 이 스타티어에서 생각하는 정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단순해. 이 말 한마디야. 가격 지표인 거지. 이 과거의 차트를 딱 열면 위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봉 차트가 이렇게 열리고 밑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딱 열리잖아. 그지? 이 거래량은 심리적 지표라는 거야. 나는. 심리적 지표니까 지금은 이 얘기는 좀 하지 말자. 일단은 이 위에 있는 가장 기본 지표, 가격 지표인 이 가격 지표인 봉 차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자는 거야. 얘기만 먼저 하자. 그러면 여기서는 빠진 게 있는 거지. 그지? 거래량이 다 빠져버리잖아. 그지? 굉장히 위험하다고. 거래량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이제 지금 수많은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기술적 분석에서 소개되고 있는 지표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 이후에 이제 이평선 얘기를 할 텐데, 이평선에는 거래량이 없다고. 네. 그 다음에 엔벨로프, 볼린저 밴드, 금은망 차트에도 없다고. 네. 그리고 추세 지표인 MACD나 스토캐스틱, RSI 이런 모든 지표들이 전부 다 거래량이 없다고. 그러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면이 있긴 한 그런 지표인 거고, 예를 들어서 네가 이제 이 기술적 분석에서 이평선을 공부를 해. 그러면 이평선은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 근데 엔벨로프 가서는 20일 이평선 기준에 위아래 승수를 이렇게 뭐 10이든 얼마든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엔벨로프라는 지표는 단기 투자를 위한 지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20일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동평균선은 내가 어떤 이동평균선을 보냐에 따라서 내가 5일 이평선을 봐. 그러면 5일 이평선은 굉장히 일주일짜리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 20일 이평선을 봐. 20일 이평선은 한 달을 보는 거라고. 60일 이평선은 그러면 3개월을 보는 개념이고 120일 이평선, 180일 이평선, 210일 이평선 이런 것들을 볼 때 또는 나 같은 경우에는 240일 이평선까지도 보지만 왜 그 이평선을 보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좀 감이 오기 시작하지. 그래서 내가 볼린저 밴드로 이 주식을 내가 이렇게 매매하는 거를 보려고 하는데 뭐 5일짜리 이 스윙에 이 볼린저 밴드를 적용을 할 때 일부는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이 매매법 자체를 갖다가 놓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오류가 떠버린다고. 그 오류가 왜 뜨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이 볼린저 밴드 자체가 20일 기반에 승수 2를 놓고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 적합하다는 거지. 그러면 금은망 차트는 어디에 적합할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 이 금은망 차트를 볼 때 이 차트 형태의 금은망 차트를 이제 열어서 볼 때 이 기본으로 깔리는 이 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열어보면 지금 시작값이 10에 간격이 10일 기준으로 해서 이평 개수를 20개가 맥스야.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거는 240일인데 240일이 표현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240일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추가한 지표가 이 금은망 확장 지표거든. 그러면 이 금은망 확장 지표는 210일, 220일, 230일, 240일을 포함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해서 깔아버리면 되는 거라고. 내가 보고 싶은 이 지표 자체를. 이해돼서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씩 이제 이 모든
이 지표에 대해서 내가 이제 공부를 시킬 건데, 이 공부를 할 때는 이 MACD도 역시 마찬가지야. 12, 26, 9인데 이거를 뭐 단기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로 사고 팔고 싶다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데 이 MACD에서 소개하는 그 매매법을 쓰면은 오류가 뜰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한 거라고. 그잖아. 그런 용도로 만든 지표가 아니라는 얘기야. 스토캐스팅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용도로 만들어서 쓰는 지표가 아니거든. 이 RSI, 이격도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고. 사실 이 안에는 이제 내가 보는 지표만 집어넣고 내가 안 보는 지표는 다 삭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이격도도 이제 삭제할 생각은 하고 있어, 이거. 이것도 내가 삭제를 시켜버릴 거고. 내가 안 보는 모든 지표들은 다 삭제하고 내가 보는 지표들은 내가 보는 기본 설명하고 기본적인 내용 알려주고 나서 이제 이 설정 방법이나 이런 거 알려주고 왜 내가 그 부분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나갈 거라고. 그래서 어떤 매매법, 지금 네가 나한테 배우고 있는 그 매매법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네가 나한테 배우고 있는 이 매매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매매법 하나를 배워. 그러면 이 안에는 내가 제일 중시하는 봉색의 매매법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지, 그지? 이렇게 좀 얘는 좀 크고 그 안에서 또 MACD도 내가 보고 볼린저 밴드도 보고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이제 이 특별한 어떤 상황이 오면 이제 얘네들을 써야 돼, 얘네들을 봐야 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 중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내 매매법 안에 있는 이 기술적 분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기술적 분석만. 그지? 기술적 분석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그 기술적 분석, 내가 쓰고 있는 이 기술적 분석을 왜 또 얘네들만 쓰고 있는지, 다른 애들은 왜 안 쓰는지, 그것도 또 알면 좋지. 쉽게 얘기하면 증권통에서 제공을 안 해. 언제 어디서나 내가 그 지표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어디에는 이 HTS에서는 물론 이제 제공을 해. 근데 MTS에서는 제공을 안 해. 그 지표를. 그리고 보기도 힘들어. MTS에서는 너무 보기가 힘들어. 그 지표를. 그러면 나는 그 지표를 아예 삭제시켜 버려.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제 주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내 가장 큰 이제 배경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첫 번째 기준이네요. 그렇지. 아까 얘기한 그래서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도 내 매매법에다가 쓰질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증권통인 거야. HTS도 안 나오더라고요. 피보나치.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지금 우리가 한 게 2페이지 한 거지. 얘까지 한 3페이지 했나? 하고 잠깐 마무리 하자.